자, 큰 문제 5번에 한번 보겠습니다. 5번에 한번 보겠습니다. 큰 문제 4번, 5번. 자, 이거네요. 5번. 자, 틀린 게 있단 말이죠. 한번 수정해 보겠습니다. 11월 5일 당사가 지급한 운반비 10만원을 상품 매입에 따른 운반비가 아니라 상품 매출에 따른 운반비로 판명되었다. 이래 되어 있네요. 일단 11월 5일이니까 11월 5일날 들어가 보겠습니다. 11월 05. 자, 여기 보니까 상품 현금 됐네요. 이 내용대로 하면 현금이 10만원 나갔고 상품 10만원 상고로 되어 있네요. 근데 이게 틀렸단 말입니다. 어떻게 틀렸는지 다시 보겠습니다. 자, 당사가 지급한 운반비 10만원은 상품 매입에 따른 운반비가 아니라 상품 매출에 따른 운반비로 판명되었다. 그렇네요. 자, 운반비에 관련된 거네요. 운반비 살 때는 사는 그 가격 안에 포함시키고 운반비 계정을 사용하지 않고 팔 때는 운반비라고 따로 적어줘야 됩니다. 지금은 상품을 살 때인가요? 팔 때 운반비인가요? 팔 때의 운반비입니다. 따라서 이놈이 상품이 되어서는 안 되죠. 왜? 팔 때이기 때문에 운반비로 따로 적어야 됩니다. 운반비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운반비 몇백 번대? 800번대입니다. 운반비 확인. 이렇게 하면 이 문제는 끝이 납니다. 자, 일단 이 문제는 상품이란 계정을 뭘로 바꾸면 된다? 운반비로만 바꾸어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 다음 2번 문제 11월 10일이네요. 이것도 한번 치보겠습니다. 날짜 11월 10일. 자, 요거 한번 볼까요? 현금이 7만원 나갔네요. 통신비로 나갔네요. 그러니까 전화비라든지 우편요금이라든지 이런 돈 7만원이 현금으로 줬네요. 그런데 이게 틀렸단 말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통신비로 계상한. 자, 계상이란 말이 나와 있네요. 계상이란 말은 장부에 기록한, 이런 의미가 됩니다. 7만원을 확인한 결과 본사 영업부 수도요금 4만원과 본사 영업부 건물 재산세 3만원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니까 통신비가 아니라 영업부 수도요금이네요. 수도요금. 자, 우리 회계에서 이 수도요금은 수도광열비죠. 수도광열비 얼마? 4만원과 그리고 재산세, 세로 끝나면 다 무엇이 된다? 세금과 공과죠. 세금과 공과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계정과목을 바꿔주면 되겠네요. 수도광열비 4만원, 세금과 공과 3만원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따라서 차변, 이게 통신비가 아니라 수도 치면 되겠죠. 수도 광열비 얼마? 4만원이었죠. 40불 엔터. 그리고 또 차변 3번은 요놈은 세금과 공과죠. 세금과 공과 800번대입니다. 얼마? 3만원.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음입니다. 이게 보면 차변, 대변, 차변인데요. 차변, 대변 아무 관계 없습니다. 순서 관계 없고요. 단지 같아야 되는 것은 요 왼쪽에 보면 점표번호가 있죠. 5번이네요. 이것은 같아야 돼요. 점표번호가 다르면 안 됩니다. 대변부터 적든지 차변부터 적든지 대변, 차변을 섞어 적든지 그것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자, 다음 6번 문제 풀기 전에는 반드시 데이터 체크를 한번 해보시라 그랬죠. 자, 여기 보시면 6번 위에 데이터 체크할 겁니다. 여기 보시면 데이터 체크란 버튼이 있습니다. 눌러주시고요. 자, 여기 보면 검사 시작이라고 있습니다. 눌러주시고 확인. 자, 여기 보니까 에러가 있다네요. 거래처별 초기 2월에 에러가 있다 그럽니다. 자, 우리 거래처별 초기 2월 있었죠. 요런 에러 메시지가 나타나면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2월한 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자, 한번 보겠어요. 거래처별 초기 2월 우리가 입력했던 거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외상매입금과 직업범이었습니다. 외상매입금 여기 있네요. 그리고 직업범 여기 있죠. 요 두 개만 확인하면 됩니다. 하나상사 토의 만스
하나상사 170, 토이 맞고, 맘스 3400 맞고요. 다음 직업은 동명남산 해피, 동명남산 해피 맞고, 동명사오 맞고, 남산 2천만원 맞고, 해피 맞네요. 지금은 우리가 입력한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요것은 무시하시면 돼요. 다시 한 번 더 데이터 체크했을 때 검사 시작하면 에러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입력한 거에 대해서 에러 메시지가 나타나면 틀렸을 수 있으니 확인하고, 에러 메시지가 안 나타나면 넘어갑니다. 그리고 에러 메시지가 나타났는데 우리가 입력한 거 이외의 것이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는 무시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이렇게 입력된 게 정확한지 안 한지 확인은 꼭 한번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빠져놓겠습니다. 자, 다음. 자, 결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손충당금이네요. 매출채권, 외상매출금과 받을 잔액에 대해서 1% 보충법으로 특정하다. 자, 이렇게 일단 결산은 우리가 체크할 때 이거부터 먼저 적어 두시는 게 맞았습니다. 자, 대손충당금 나와있죠. 여기에 나와있습니다. 이거 적어 놨어야 돼요. 그리고 밑에 상품 매출금가도 있죠. 제가 먼저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일단은 이렇게 대손상각비, 대손상각비, 그리고 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 이렇게 여기에 109번입니다.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고요. 그리고 또 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 이건 111번이죠. 받을음에 대한 대손충당금. 여기에다가 돈만 우리가 적으면 됩니다. 돈. 여기에도 돈. 그리고 이게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4번에도 마찬가지로 먼저 이게 체크하시면서 차변은 상품 매출 원가, 그리고 대변은 상품, 이렇게 적어 놓고 이 돈만 구하시면 돼요. 먼저 대손충당금 구하는 거 살펴보겠습니다. 대손충당금 구하는 요령은 합계 잔액 시간표에 가면 됩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방법은 똑같습니다. 합계 잔액 시간표가 있습니다. 눌러주시고, 여기에 몇 월? 결산일은 12월 31일입니다. 그래서 12월 31일 눌러주시고, 여기 보면 외상매출금이 있습니다. 외상매출금이 4,530만원이네요. 요돈의 1%입니다. 4,530만원의 1%니까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구해보겠습니다. 자, 4,530만원의 1%는 45만 3천원입니다. 빼기, 요돈 빼기, 대변에 있는 대손충당금 잔액입니다. 잔액이 없죠? 지금은 없습니다. 자, 요거 50만원 아닙니다. 잔액을 빼야 돼요. 근데 잔액에는 없죠? 없으니까 0입니다. 그래서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45만 3천원입니다. 똑같습니다. 받을음에 대한 대손충당금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받을음에 대한 대손충당금 요놈입니다. 요거는 18만 6천원이네요. 18만, 요거의 1%입니다. 1860만원의 1%. 그러니까 18만 6천원입니다. 18만 6천원 빼기 다음 받을음에 대한 대손충당금 잔액입니다. 12만 5천원입니다. 빼면 됩니다. 요거 12만 5천원 빼면은 얼마가 되나요? 6만 천원이네요. 6만 천원. 요것이 6만 천원입니다. 6만 천원. 이렇게 하면 돈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돈을 구할 수 있고, 이 돈 더하기 이 돈이 어느 돈? 차변돈입니다.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51만 4천원이네요. 대손상각비는 얼마? 51만 4천원. 되셨나요? 그리고 9번은 3번, 4번에서 일반 전표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구하는 방법입니다. 합계잔액산표에서 외상매출금이라고 있습니다. 요거 차변의 잔액입니다. 4,530만원의 1%를 구합니다. 4,530만원의 1%는 45만 3천원입니다. 4,530만원 곱하기 0.01 하면 됩니다. 다음, 대손충당금이 있으면 빼줘야 됩니다. 빼줘야 되는데, 어떤 돈? 잔액을 빼줘야 되는데, 잔액은 지금 없습니다.
없어서 빼줄 게 없어요. 다음 바드럼도 똑같습니다. 바드럼에 차변 있는 잔액 1860만원의 1%입니다. 1860만원 곱하기 0.01 하면 18만 6천원입니다. 18만 6천원 빼기 어떤 거? 대손 충당금이 있습니다. 대변에 있는 이 대손 충당금 12만 5천원을 빼면 돼요. 그랬더니 이렇게 6만 1천원이 됐습니다. 이렇게 돈을 적고, 그리고 요겁니다. 요거 요 돈 두 개 더하면 요 돈이 돼야 됩니다. 요 돈 계산 제가 바로 했나요? 바로 맞아요? 예, 됐어요. 자, 다음 바로 하겠습니다. 상품 매출원가 상품 이거 구하는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자, 기말 상품 재고액은 2050만원이네요. 그러면 먼저 여기 보면 상품이라고 있습니다. 밑으로 살살살살 내려보시면 여기 상품 있죠? 상품 149280불 요 돈입니다. 149280불. 자, 여기 적겠습니다. 149280불에다가 빼기 어떤 돈? 여기에 나와 있는 돈입니다. 얼마? 20500불. 이것을 빼면 됩니다. 자, 여기에 보면 다른 건 없죠? 다른 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얼마가 되나요? 1, 2 이거 돈 얼마예요? 풀로 좀 주세요. 예? 1, 2 얼마입니까? 1, 2, 8, 7, 8, 0불. 이랬나요? 자, 여기에 따라서 대변이 뭐? 1, 2, 8, 7, 8, 0불. 차변도 마찬가지로 뭐? 1, 2, 8, 7, 8, 0불. 이래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정답이 됩니다. 되시겠어요? 다시 한 번 더 구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합계 잔액 시산표에 보면 상품이라고 있습니다. 상품의 어느 돈? 차변 잔액입니다. 149280불. 이 돈을 찾습니다. 이 돈 빼기 149280 빼기 어떤 돈? 요 돈입니다. 요 돈을 그대로 빼면 돼요. 그러면 돈이 나옵니다. 이 돈과 이 돈을 적으셔서 입력하면 되는데, 단 여기는 문제에서 회계처리시 구분해서 3번 4번이 아니라 차변을 몇 번? 5번으로 해란 말입니다. 대변을 몇 번? 6번으로 입력해서 결산 차변 결산 대변을 쓰라 그러네요. 그렇게 해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입력은 조금 있다가 해보겠습니다. 다음 2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2번 문제 무슨 말인가 한번 보겠어요. 자, 매장의 소모품 B. 소모품 이야기가 나왔네요. 자, 소모품은 살 때 소모품으로 했는지 소모품 B로 했는지 그게 중요합니다. 소모품 B는 무엇을 했단 말입니까? 비용으로 했단 말이죠. 소모품으로 하면 자산입니다. 만약에 이게 소모품으로 했으면 요놈은 자산입니다. 자산이고, 자, 소모품 B로 했는데 남아있는 소모품은 얼마다? 58,000원. 따라서 이는 뭐예요? 어때요? 소모품이란 자산이 5만원 증가되네요. 맞나요? 왜? 우리가 다 쓰려고 얼마치를 샀는데 58,000원치가 남았어요. 그것을 무엇으로 바꾸는 거다? 소모품으로 바꾸는 겁니다. 따라서 소모품 얼마? 58불. 그리고 대변은 소모품 B. 소모품 B 얼마? 58불. 이렇게 되겠네요. 자, 다음 3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8월 1일에 지급하여 보험료로 처리한 자동차 보험료 120만원은 요때부터 8월부터 7월까지다. 월할 계산하시오. 자, 일단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8월 1일에 줬다네요. 8월 1일. 오늘은 몇 월 며칠이다? 12월 31일. 왜? 결산일이기 때문에. 언제까지라 그랬나요? 7월 31일까지죠.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다음 보험료로 총 얼마 줬나요? 1200불 줬네요. 맞나요? 자, 그러면 요돈과 요돈을 구해봐야 됩니다. 요게 7월이죠. 맞아요? 요돈 구해보겠습니다. 구하는 요령 간단합니다. 요돈 구할 거예요. 요돈은 요돈 곱하기 7 나누기 12 이렇게 하면 됩니다. 사실은 뭐 한 달에 10만원씩이니까 요게 70만원이 나오겠죠. 실제로 이렇게 계산해도 70만원이 나옵니다. 70만원. 그
그러면 120만원에서 70만원 빼면 요 돈은 얼마? 500불. 이렇게 되겠네요. 이거 이해되시나요? 네, 됐어요. 다음 두 번째입니다. 자, 보험료 언제 줬나요? 8월 1일날 줬습니다. 맞아요? 8월 1일날 보험료 줬네요. 자, 이게 8월 1일이 중요합니다. 이날이 중요한데 왜 중요한가 하면, 자, 이게 보험료로 줬을 경우는 이게 비용입니다. 비용이 되고, 그리고 이게 선급 비용으로 했을 때는 자산입니다. 자산 달라요. 자, 이렇게 보험료 비용일 때는 어느 돈을 한다? 뒤에 돈입니다. 뒤에 돈을 가지고 하게 되고, 그리고 자산으로 처리했을 때는 뭐 앞에 돈입니다. 자산이나 부채일 때는 앞에 돈을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지금은 비용이기 때문에 어느 돈을 가지고 한다? 70만원을 가지고 따지고 합니다. 다시 한번 더. 자, 8월 1일날 비용이나 수익으로 했을 때는 뒤에 돈, 자산이나 부채일 때는 앞에 돈을 가지고 따집니다. 지금 비용이기 때문에 뒤에 돈을 가지고 합니다. 오늘은 요 날입니다. 출발 한번 해보겠어요. 자, 이거 무엇에 대한 말인가요? 보험료에 대한 말입니다. 맞나요? 보험료 주는 건가요? 받는 건가요? 주는 내용이죠. 주는 내용입니다. 자, 먼저 줬나요? 못 줬나요?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12월 31일입니다. 먼저인가요? 12월 31일보다 먼저인가요? 나중인가요? 먼저. 따라서 보험료 뭐? 먼저 주는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돈은 얼마인가요? 700불. 따라서 이 전체적인 내용은 보험료 70만원을 먼저 주는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다음. 자, 계정과목 찾아보겠습니다. 보험료는 보험료입니다. 보험료 얼마? 700불. 자, 뒤에부터 적겠습니다. 주는 내용은 비용이고 받는 내용은 수익입니다. 지금은 주는 내용인가요? 받는 내용인가요? 주는 내용이니까 뭐? 비용을 적으면 됩니다. 다음 앞에 먼저면 선, 못이면 미 적으면 됩니다. 먼저인가요? 못인가요? 먼저니까 뭐? 선. 그리고 주는 내용이면 급, 받는 내용이면 수 적으면 됩니다. 지금 주는 건가요? 받는 건가요? 주는 거. 그래서 급입니다. 따라서 만들어진 계정과목이 뭐다? 선급 비용이 됩니다. 돈은 얼마? 700불. 마지막으로 차변, 대변 자리 잡습니다. 이게 자산이면 차변, 부채이면 대변입니다. 선급 비용은 자산입니다. 자산. 그래서 이게 차변이 됩니다. 구분은 3번, 4번 이렇게 됩니다. 요거 결산 우리 공부할 때 기억나시나요? 요거잖아요. 요거 따지는 거. 비용, 주는 것은 비용, 받는 것은 수익. 기억나시죠? 그리고 먼저면 선, 못이면 미, 주는 것이면 급, 받는 것이면 수, 부채면 대변, 자산이면 차변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이 결산 문제 전산회계 1급, 전산세무 2급 다 놓는 겁니다. 전산세무 1급 3번 문제 참 중요한 문제니까 꼭 아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거 입력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결산 문제는 일반전표 12월 31일입니다. 일반전표에 12월 31일 순서를 쭉 입력만 하시면 돼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차변 대손상각비 3번 대손상각비 땡땡땡 금액은 514불 그리고 대변 4번. 자, 109번이었죠. 109번 대손충당금. 자,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이 453불 그리고 또 대변 4번 받을 어음에 대한 대손충당금이죠. 대손 받을 어음에 대한 대손충당금이 111번입니다. 엔터. 61,000원 됐고. 자, 그러면 한 개의 입력은 끝이 났습니다. 2번 소모품 58,000원. 또 3번 뭐 소모품 얼마? 얼마였나요? 소모품이 58,000원 58불. 그리고 대변 4번 소모품비 소모품비 800번대입니다. 소모품비 58,000원 이렇게 쭉 입력하시면 돼요. 하나씩 2개 입력 끝났습니다. 다음 3번.
자, 여기 보니까 선급비용 70, 보험료 70이네요. 3번. 선급비용이었죠. 선급비용 얼마? 70, 700불. 그리고 대변 4번. 뭐, 보험료였죠. 보험료 800번대입니다. 800번대 70. 그리고 마지막이죠. 자, 상품 매출 원가입니다. 5번 해냈네요. 요놈은 5번 해야 됩니다. 문제에서 결산차변, 결산대변 해라 그랬죠. 5번 상품 매출 원가입니다. 상품 매출 원가 있죠. 원가가 요놈이 128780불. 그리고 6번 상품 128780. 이렇게 하면 입력이 끝이 나게 됩니다. 따라서 결산자료 입력하는 내용들도 일반 전표 입력하는 것과 다름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으니까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돼요. 빠져놓겠습니다. 자, 다음. 자, 문제 7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7번에 1번은 뭐 대여금에 대한 이자 수익을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어디 눌러본다 그랬어요? 1. 월계표 눌러본다 그랬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6월달이죠. 자, 출발. 자, 여기 보니까 뭐 1. 월계표 따다다당 여기 있네요. 눌러주시고. 자, 월계표죠. 월계표. 1계표가 아니라 월계표 보겠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06월 01일부터 06월부터 06월까지 이렇게 되네요. 자, 여기 보니까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대여금에 대한 이자 수익이죠. 맞아요. 자, 일단 이자 수익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자 수익 밑으로 쭈르륵 내리시면 이자 수익 있네요. 있어요. 이자 수익이 얼마 있나요? 98만원 있죠. 그런데 이 98만원이 다 대여금에 대한 이자 수익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정기예금이나 보통예금으로 받은 이자 수익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요. 상세하게 보겠습니다. 요 돈에서 더블 클릭입니다. 따닥 한번 해보세요. 따닥. 이런 거 나타나죠. 맞아요. 보니까 6월 25일날 대여금에 대한 이자 수령이 있네요. 돈은 얼마? 98만원. 자, 그래서 요 정답은 얼마가 된다? 980불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렇게 하고 그래도 지금 이 문제는 출제자가 아주 친절합니다. 이 출제자는 아주 양심적이랄까 좀 친절합니다. 왜냐하면 이 980불인데 따락 해보면 보통 예금에 대한 이자 10만원, 대여금에 대한 이자 88만원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요 돈만 믿으셔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따닥 해가지고 요 아래 내용을 상세하게 한번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해가 되시나요? 자, 다음입니다. 2번. 자, 요거는 어디 눌러본다 그랬어요? 유동이란 말이 나와서 결산 재무제표 눌러본다 그랬죠. 맞나요? 자, 결산 재무제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결산 재무제표에 재무상태표 보라 그랬죠. 눌러봅니다. 자, 문제에서 몇 월이었나요? 6월. 그러니까 여기에 뭐 06 하면 됩니다. 찾았고 요 중에서 무엇을 찾아라 그랬어요? 유동부채는 유동부채가 어딨나요? 유동자산, 자산이고 쭉쭉 나왔고 밑으로 내리면 부채가 나왔네요. 여기에 유동부채가 있습니다. 맞나요? 유동부채 찾았습니다. 유동부채는 전기말과 대비해서 얼마나 증가하였는가? 자, 요게 단기입니다. 단기. 요놈이 뭐? 전기, 작년입니다. 요돈 빼기 요돈 하면 되겠네요. 요거 5천만원인가요? 네. 맞죠? 5천만원 맞네요. 계산기로 빼기 하시면 됩니다. 요돈에서 요돈 빼면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의 정답은 얼마? 50불 이렇게 되겠습니다. 되셨어요? 자, 다음 마지막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게 조금 어렵네요. 자, 요거 먼저 이 문제 풀기 전에 장부가액은 이 말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 말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장부가액 이란 말을 아셔야 됩니다. 이게 장부가액이란 말은 장부상 실제 가치를 말하게 됩니다. 말함.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
자, 내가 차량 뭐야? 차량 30 뿔뿔 주고 샀는데 감가상각 누계액 있죠? 감가상각 누계액이 만약에 10 뿔뿔이 발생한 경우 자, 나는 얼마짜리를 생각하나요? 20 뿔뿔로 생각한다. 있죠? 자, 이겁니다. 자, 내가 생각하는 이 금액이 장부가액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은 한 방에 찾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왜? 살 때 얼마 주고 샀는가 알고 알아내야 되며, 두 번째,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야 되거든. 그것이 뭐가 된다? 장부가액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 문제는 장부가액이란 뜻을 아시면 맞추실 수 있습니다. 자, 장부가액이란 말은 산 차량 가격에서 무엇을 빼야 된다?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핸드폰 110만원 주고 샀습니다. 오래 썼습니다. 한 4년 썼어요. 가치가 100만원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 핸드폰을 얼마짜리로 생각하나요? 10만원. 그러니까 취득원가 110만원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 100만원. 빼면은 10만원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이 된다? 장부가액이 됩니다. 되셨나요? 이거 총계정 원장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되셨어요? 출발. 총계정 원장. 자, 이게 언제부터인가요? 문제 볼까요? 3월 31일 현재네요. 그러면 01월부터 현재는 1월부터 03월 31일까지입니다. 계정 과목은 차량 운반구입니다. 차량 208번이네요. 자, 내가 이 차 살 때 얼마 주고 샀나요? 1,700만원. 맞죠? 자, 다음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야 됩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감가상각 누계액인데 차량 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 있죠? 엔터. 그리고 차량 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 209번이네요. 얼마인가요? 400만원 있죠? 그러니까 요놈은 요렇단 말입니다. 살 때 얼마 주고 샀다? 17 뿔뿔 주고 샀는데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 발생했다? 4 뿔뿔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 차를 얼마로 생각하나요? 13 뿔뿔로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따라서 이것의 정답 장부가액은 13 뿔뿔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 돈도 한번 이 돈을 입력하기 전에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조회할 때 1번, 2번, 3번은 교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조회를 했습니다. 자, 이 순서에 따라서 조회를 했는데요. 답안지의 답은 이렇게 조회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답이 한 군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답안지의 답처럼 찾으셔도 좋고 저는 이렇게 찾겠단 말입니다. 어쨌든 답만 빠르고 정확하게 찾으면 문제 없는 거 맞죠? 예, 그렇죠. 답만 정확하게 정확하면서 빠르면서 정확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찾았는데 답안지에는 어디 눌러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찾았어요. 어쨌든 정확하고 빠르게 찾습니다. 됐나요? 자, 큰 문제 7번도 입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1번은 98만원이네요. 자, 실기 답안, 이런 문제 답안 있죠? 여기 있습니다. 요거 눌러주시고 여기 금액 1번 있습니다. 요게 얼마였나요? 980불 엔터. 2번의 답안은 2번은 어딘가요? 2번은 5천만원이네요. 여기다가 50불 엔터. 3번의 답안은 13불이네요. 13불 엔터. 이렇게 하면 실기 답안은 완전하게 끝이 납니다. 객관식 답은 여기에다가 입력하면 됩니다.